네, 보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메타투자자문 자산운용본부 송준호 부장 화상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나타내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상승 요인들 어디서 찾아보셨을까요? 네, 이 증시 금요일도 상승으로 마감하면서요. 지난주 4일 연속 상승하는 랠리 장세에 이어졌습니다. 벤치마크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첫 번째 조사를 이런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장세가 연출되었는데요. S&P 500은 금요일 1.1% 이상, 주간으로는 6.6% 상승 마감하였고요. 3주 만에 첫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한 주였고요. 미국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5달러 이상을 보였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했지만 2.1% 이상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연준이 2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또 올해 말까지 6번의 추가 금리 인상 경로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미래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명확성을 좀 제공을 했고요. 또 불확실성의 돌출부를 제거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규모가 좀 신중하게 고려된 첫 번째 조치로 간주가 되었고 또 인플레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미 러우 전쟁의 무게를 싣고 있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을 회피하는 동향이 나왔습니다. 만약 러우 전쟁이 없었다면 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하지 않았다면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50bp의 인상을 단행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또 유가가 하향 조정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잡히지가 않는다면 연준은 더욱 빠르고 전면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각인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총재들의 발언을 좀 살펴볼 건데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인플레 압력을 중앙은행의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서 연준 이사회가 보다 공격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중립적인 정책 구조를 넘어서 행동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경제가 궁극적으로 높은 중압감과 인플레이션 균형에 서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연준은 경제를 일관된 균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고 정책을 수축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매파 성향의 연준 총재인 세인트루이스의 블러드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더욱 신속하게 인상하고 거의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절차를 바로 시작하길 원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블러드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3%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정책 금리를 현재 상황에 더 적합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연준이 1994년과 95년에 당시 거시경제 상황에 더 잘 맞추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이와 유사하게 개별적으로 조정을 했고 결과는 훌륭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올해 1.75에서 3% 수준의 밴드를 시나리오 분석으로 전개를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증시의 중장기적인 향방은 유가가 80달러 선에서 좀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는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와의 협상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의지 등에 달려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기존 주택 판매는 예상보다 더욱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냈는데요. 이는 저번 주 모기지 이자율의 상승과 또 주택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인 시장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미공인중개사협회는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1월에 비해서 7.2% 감소했다고 금요일날 발표를 했고요. 블룸버그 컨센서스의 6.2% 하락에 비해서 훨씬 큰 수치였습니다. 1월에는 기존 주택 판매가 6.6% 증가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큰 변화인 만큼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이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런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방송에 나올 때마다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주택 경기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증시는 결국에 경제 상황을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에 따른 시장 방향성을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WTI가 2%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10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는 오히려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유틸리티 또한 마이너스 0.6%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타 업종들은 모두 상승을 하였고 경기민감주와 기술주가 2.5% 수준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엔 특징지로 페덱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중에 6% 이상 하락세를 보였는데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습니까?
네, 페덱스가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망적으로 결산 등기 실적 발표하면서 금요일 장중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마감 기준으로는 4%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페덱스는 1971년 설립된 미국의 운송기업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CJ 대한통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덱스 분기 EPS는 4달러 59센트로 시장 전망치인 4달러 70센트를 하회를 했고요. 분기 매출은 236억 4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234억 3천만 달러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EPS는 32.28% 증가하였는데 EPS가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로 시장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페덱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경과와 연초 고객 수요 감소가 예상보다 좀 약한 이익을 야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JPM의 분석가들은 페덱스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이 유류 할증료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좀 놀랐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JPM은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목표 주가를 기존의 297달러에서 현재 282달러로 낮추는 상황이고요. 페덱스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18%나 하락을 했습니다. 동기간에 S&P 500지수는 13% 상승을 하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영업 타격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위드 코로나와 함께 향후 수익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페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준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